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월 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방송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사실 어제랑 이제 별 큰 움직임의 차이는 없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이더리움이 한 5% 가까운 상승을 하고 있어요. 원화시장에서. 그래서, 일단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게 보고 있어요. 일단 그럼 비트코인 4시간 봉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제가 지난 이 저점 찍었던 11월 25일과 보시면 12월 8일 이렇게 저점을 이어서 하락쇄기형 패턴에서 이제 상승 방향으로 이제 돌파가 되고 옆으로 누워 있다가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어제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고 있고, 삼각 수렴에서 위로 이제 돌파가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위로 돌파가 됐는데, 일단 돌파를 시켜놓고 옆으로 누워있는 이 모습이 지금 보시면 이 12월 16일 이때 이제 모습과 흡사하게 볼 수 있다. 보시면 여기다 추세선을 제가 12월 22일하고요, 그 다음에 26일 이 저점을 잇는 추세선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제 추세선을 하나 이제 더 그려서 좀 더 바짝 위로 올리고요.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보면 지금 이 하락쇄기형 패턴 안에서 다시 또 이제 위로 돌파한 흐름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지금 역헤드앤 숄더라고 제가 이제 역헤드앤 숄더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른쪽 어깨가 좀 길게 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추가적으로 원래 돌파를 해주면서 바로 이제 반등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좀 이제 하락으로 보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보시면 그렇지만 이제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 일단 뭐 대형 알트 이더가 먼저 위로 움직여 줬기 때문에 비트도 조만간 올라가 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패턴 모습은 그래서 지난 이제 하락쇄기형에서 돌파를 해주고 옆으로 누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 패턴 나왔던 것처럼요. 지금 이 하락쇄기형에서 돌파를 해주고 옆으로 누워주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위로 올라가줄 타이밍이 됐다. 위로 올라가줄 타이밍이 됐는데, 일단 도미넌스도 만약에 이제 이더리움 여기서 계속 치고 올라가게 되면 비트 도미넌스가 이제 아마 50% 미만으로 떨어질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까지만 체크를 하고 지금 오늘은 안 했는데 한번 지금 바로 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50.9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더리움이 어제 이제 2위를 탈환했죠. 리플을 제치고 탈환했습니다. 이더리움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하면 이 도미넌스가 이제 50% 밑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상승장으로 간다라고 하면 도미넌스 이제 50을 유지해 줄 거라고 보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더리움이 한 차례 쉬어주면서 오히려 이제 비트가 한번 올라가줄 타이밍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 타이밍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여기 또 올라가 주면서 이제 오른쪽 팔의 모습을 만들어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항으로 이제 작용될 라인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400에서 4,500 라인, 그리고 이 라인에서 뭐 하루 이틀 이제 쉬어준다고 하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5,500하고 5,700까지는 좀 단기간에 움직여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세선을 이제 굉장히 많이 그려서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지워볼게요. 지워보면 일단 지금 현재 이제 이동평균선이 잠시만요.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 15일 그러니까 4시간 봉이에요. 15 이동평균선 4시간 봉에서, 그리고 이제 50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120 검정색, 그 다음에 이제 갈색 200 이동평균선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완전히 정배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해주면, 에너지를 이제 모았기 때문에 상승을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을 설명을 드릴게요. 예, 죄송합니다. 리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리플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에요. 리플이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일단 리플도 보시면 이제 4시간 봉 먼저 설명을 드리면, 4시간 봉에서 지금 일단 이 15 이동평균선과 50 이동평균선이 지금 현재 일단 역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풀어주는, 그래서 이제 15 이동평균선이 위로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리플 또한 4시간 봉에서 이제 정비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더가 한 차례 이제 올라가서 이제 쉬어준다라고 할 때 저는 리플이 이제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랑 같이 리플이 이제 따라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제 일봉에서 보시면 지금 이 삼각 수렴은 깨진 것처럼 보이지만 어찌됐든 제가 중요한 거는 50일 이평선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 초록색 50일 이동평균선을 종가상 깨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리플은 흐름이 이제 뭐 나빠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시총 2위 자리도 이더리움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양보를 하고 지금 쉬고 있는 상황인데, 리플 호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따가 그 리플 관련된 엑스라피드 관련된 또 기사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호재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리플도 저는 이제 상승 흐름으로 보여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오늘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4시간 봉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하락쇠기형에서 돌파하고 비트코인처럼 옆으로 이제 쉬어주다가 상승을 한 차례 해줬습니다. 상승 한 차례 해주면서 사실 작년 저점 라인까지 돌파를 해줬어요. 돌파를 해주고 나서 지금 현재 보시면 4시간 봉에서 장기 이평선, 4시간 봉에서 장기 이평선인 이 200 이동평균선과 121 이동평균선이 골든 크로스가 날 때까지 지금 쉬어졌습니다. 쉬어주고 이동평균선이 지금 여기서 상승 흐름으로 바꿔준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처럼 4시간 봉에서 완전 정비열된 그런 상태의 지금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돌파를 해주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난 이제 고점으로 작용됐던 0.056 라인 이 저항을 돌파해 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잠깐만요. 4시간 봉 일봉을 볼게요. 일봉에서 보시면 지금 사실 0.050 라인이 0.050 라인, 그러니까 0.05죠. 0.05 라인이 작년 저점입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인을 이미 돌파를 했었어요. 지난번 상승 때 돌파를 해줬고, 지금 쉬어주고 있는 모습이고,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뭐 비트코인하고 비슷한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역회된 숄더, 왼쪽 팔을 만들고, 왼쪽 어깨,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어깨. 그리고 이제 오른쪽 팔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여기에, 비트코인 캐시도 지금, 아까 4시간 봉에서 이제 정비열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오른쪽 팔을 만들면서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 0.056 라인을, 돌파를 해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돌파를 해주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200일 이동평균선인 0.076 라인까지는 충분히 상승해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 이 0.076 라인까지 상승을 해주면 지금 이미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SV도 받았잖아요.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아마 다 수익권으로 이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여기서 뭐 매도할 생각은 저는 없는데, 그거는 이제 매도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익권이라고 하시면 추가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쌀 때 매수가 돼서 수익권이라고 하시면 그거는 언제든지 뭐 자기 취향에 맞게 매도를 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더리움을 볼게요. 이더리움은 제가 차트를 아까 그려놨었는데 지금 지워진 것 같은데 지금 바로 빨리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요, 그 일봉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이 200일 이동평균선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200일 이동평균선과 이 삼각 수렴의 이 추세선, 빨간색 이 추세선이 거의 지금 만나고 있고, 이 자리가 0.042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0.042 정도에서는 이게 저항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센 저항으로 보여서 이거를 바로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물론 트론 같은 경우 200일 이동평균선을 바로 돌파했어요. 돌파를 했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단기 물량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하다
취향에 따라 하시는 거고요. 이 부분은 말씀만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BTC 마켓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을 추가로 다 교체를 못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이제 그대로 홀딩해서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매도를 못합니다. 매도를 못하고 이더리움은 적어도 이제 1비트가 12이더가 1비트 12더, 그러니까 1이더가 0.1BTC죠. 0.1BTC가 될 때까지는 저는 이제 홀딩을 할 생각이고, 만약에 이더리움이 여기서 뭐 저항으로 작용된 이 라인에서 맞고 떨어져서 추가적으로 다시 0.0375 라인을 깨고 내려가 준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매수 기회를 다시 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시 한번 이제 매수를 하고, 그때 매수한 물량은 뭐 올라왔을 때는 다시 한번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더리움은 현재 저항까지는 상승을 해줄 것 같아요. 0.042 라인까지는 뭐 거의 다 왔는데 0.040이잖아요. 0.040이기 때문에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기 때문에 0.042까지는 터치를 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더리움 이렇게 보고, 이더리움 일단은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대형 알트에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냐면 그러니까 시장 전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혹시 나 이더리움 없어서 막 이거 좀 추격 매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더리움이 간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완전 상승 전환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이더가 됐든 리플이 됐든 BK가 됐든 이런 대형 알트코인에 돈이 들어와서 이게 이제 상승 전환했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부터는 이제 시장이 상승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대형 알트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굳이 쫓아다니면서 매매 안 하시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코인들이 상승 차례가 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시는 게 낫고, 왜냐면 괜히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 추격 매수 하시다 보면 오히려 이제 코인 개수를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올라올 때 일정 부분 매도를 해서 아직 덜 올라간 종목으로 다시 교체해주는 그런 교체 매매 전략이 좀 더 유리해 보인다.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일단 이더리움은 지금 이더리움이 비싼 영역은 아닌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를 이 0.0375를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이더리움이 비싼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이제 1비트가 그러니까 1이더가 0.1BTC 정도 되는 라인까지 상승을 해줘야지 이더리움이 이제 고평가 영역에 들어갔다, BTC 마켓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오늘 차트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이제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오늘 기사, 좋은 기사가 이제 많이 있는데, 일단 코인리스 기사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이스 레이팅스가 올해 기술 방면에서 중요한 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와이스 레이팅스는 향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7가지 예측을 내놓았다. 비트코인, BTC는 점차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BTC 가격이 재차 상승해서 신고점을 경신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일부 알트코인이 이전 최고점의 20배까지 상승할 것이다. 최고점의 20배.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최고점의 20배입니다. 지금 저점의 20배가 아니라 최고점의 20배. 그리고 일부 암호화폐들은 새로운 인터넷을 구축할 것이다. 일부 암호화폐들은 새로운 인터넷을 구축할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일부 암호화폐들은 은행업계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이게 이제 뭐 리플이라든가 스텔라 같은 그런 송금 관련된 코인들이 될 수도 있고, 저는 뭐 은행업계뿐만 아니라 카드업계도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인터넷을 구축할 것이라는 거는 제가 일단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어떤 플랫폼 코인이 그 플랫폼 코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여섯 번째로 비트코인 포크 암호화폐들은 사라질 거다. BTC 포크 암호화폐들은 사라질 거. 비트코인 캐시까지 그럼 사라질 건지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게 어디 영역까지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비트코인 하드 포크된 게 사실 비트코인 캐시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포크된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코인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비트코인 캐시 같이 이미 어느 정도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한 코인들은 저는 뭐 이게 지금 2018년이 오타 같은데 2019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2019년에
그런 BTC 포크된 암호화폐들 중에 일정 부분 대중들 관심이 없는 코인들은 사라질 거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새로운 암호화폐가 탑 10에 진입할 것이다. 뭐 이거는 사실 뭐 해마다 있어 왔던 거고 항상 순위는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첫 번째 올해 2019년에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경신한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일부 알트코인이 이전 최고점에 20배까지. 그럼 지금 바닥에 있기 때문에 뭐 그럼 100배 넘는 코인들도 지금 가격대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 전고점 넘어가게 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어요. 저도.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서클 지난해 암호화폐 장외거래 누적 거래량 240억 달러 규모.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이 골드만삭스가 투자한 미국 블록체인 스타트업 서클이 공식 사이트 공지를 인용 서클의 암호화폐 OTC 플랫폼의 누적 거래량이 27조 원을 넘어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한 해 동안 서클 플랫폼에서 600개 이상의 거래 원간 36종 이상의 암호화폐에서 대해 1만 건이 넘는 그 OTC 거래가 일어났고 그 1만 건의 거래를 통해서 이제 27조 원의 거래가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고 돈이 되는데 이제 이런 시장을 골드만삭스가 저는 포기하겠냐. 뭐 이런 얘기 계속 있었거든요.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뭐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갔다고 했다가 뭐 철수한다고 했다가 이런 뉴스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돈맛을 본 거예요. 돈맛을 봤는데 이 골드만삭스가 야 이거 돈이 되겠다라고 생각되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다운돼 있는 상황에서도 27조 원 거래를 했으면 여기서 볼륨이 10배 늘어나면 이거 270조 원이 이제 거래가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볼륨이 뭐 10배만 커지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이상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큰 거를 저는 이 골드만삭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 보도록 할게요. 미국 대형 소매점 오버스톡 이 오하이오주 내에서 비트코인을 통한 납세 계획을 밝혔다는 인베스팅닷컴 기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대형 소매점인 오버스톡이 비트코인을 통한 세금을 납부할 계획이래요. 오하이오주가 지난번에 비트코인으로 이제 세금을 받겠다고 허용을 했었어요. 지난해 11월에 제가 그때 기사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주정부긴 하지만 한 주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주 정부가 한 나라 정도 사이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주 정부에서 암호화폐로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받겠다라는 거는 이건 돈으로 저는 인정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국가에서 그 세금을 어떤 걸로 돈을 받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지금 비트코인도 납세 수단으로 허용을 했다는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주정부에서 이걸 인정했다 라고 보고 있고 암호화폐 산업의 열성적인 지지자였던 오버스톡의 CEO 패트릭 바이런은 법률 제정을 통한 주정부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 도입을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의 선두국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최선의 길이라 표현하며 암호화폐를 통한 납세 계획을 기쁘게 밝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하이오주 정부의 재무상 조시 만델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타 암호화폐를 통해서도 납세가 가능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며 2020년까지 모든 납세자들이 암호화폐를 통한 납세가 가능한 방안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현금으로 세금을 걷는 것보다 모든 사람이 이제 암호화폐로 돼서 돈이 어떻게 투명하게 움직이는지 다 그걸 보여주고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 게 저는 블록체인화 돼서 걷는 게 그 세금 누수되는 부분도 없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장롱 속에 있는 그런 뭐 블랙머니들 있잖아요. 그런 돈들도 이 시장으로 끌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 기사 이제 보도록 할게요. 리플 관련된 기사입니다. 리플 엑스라피드 솔루션 도입 및 도입 예정 기업 총 12곳. 예, 죄송합니다. 읽어볼게요. 현재까지 12개 기업이 리플사의 엑스라피드 송금 솔루션을 도입 완료 및 도입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12개 기업에는 코인스.ph 필리핀 어떤 관련된 회사 같아요. 그리고 빗소, 비트스탬프, 비트렉스 등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도 이름을 올렸다.
해당 거래소들은 엑스라피드 솔루션을 활용해 미국, 멕시코, 필리핀 등 국가 간 송금 문제를 해결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 이제 거래소에서 제가 다른 나라로 돈을 보낼 때 이 엑스라피드를 이용해서 보낸다라고 하면 다른 암호화폐보다는 리플이 좀 더 이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사는 끝났고요. 일단 오늘 뭐 기사들 다 좋은 기사들만 이제 어떻게 보면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물론 뭐 안 좋게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안 좋게 암호화폐 시장을 보는 그런 기사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왜 뭐 그 부분을 이제 어떨 땐 이제 설명드리기도 하는데 그런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장에는 이제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 그리고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같이 있을 수밖에 없다, 공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물론 경계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장이 고평가 영역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당연히 항상 낙관적인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위험 신호들도 항상 이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 실제 그런 위험 신호가 나오면 안전 자산으로 돈을 이제 옮겨놓을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 이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널 하단부에 있고, 이 정도면 충분히 싼 영역에 있기 때문에 가치적으로 봤을 때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가치는 일단 뭐 단순하게 그냥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채굴 단가로도 우리가 가치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지금 사실 여기서 더 빠지는 거는 쉽지 않다라고 보면 비트코인은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시장이 채널 상단부에 근접해서 그게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가 될지 뭐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제 그 와이스 레이팅스에서 얘기했던 그 기사를 보면 뭐 올해 이제 비트코인 전고점 넘어가고 또 뭐 일부 암호화폐, 일부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전고점에 20배를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시장에서 이제 위험 신호를 제가 이제 만약에 위험 신호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계속 그런 시각을 여러분들이 이제 유지할 수 있게끔 말씀을 이제 드릴 겁니다. 예. 물론 이제 그때도 어찌됐든 항상 시장에서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는 어떤 시장의 관점을 그냥 말씀드리는 것 뿐이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댓글로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인 어떤 투자 상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일단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뭐 제 자산도 아니고 여러분들 자산인데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사실 제가 이거는 그렇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거대로 안 됐을 때 제가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제 자산 관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일 수 있는 건데, 거기 이제 뭐 여러분들 자산까지 제가 다 일일이 한다고 하면 그건 이제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고 있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판단은 저는 그러니까 조언만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는 시장에 대한 관점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고요. 제가 사실 이 방송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물론 뭐 당장 제가 이 방송을 뭐 그만둘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제가 이 방송을 그만둔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을 좀 키우셔서, 물론 저보다 이제 실력 좋으신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지만 실력을 키우셔서 나중에 뭐 제 방송을 안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시장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 그 판단 기준을 세우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산을 여러분들이 진짜 어렵게 번 여러분들의 그 돈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이제 키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 1월 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방송 2부를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 여러 의견 남겨주셨는데, 그 남겨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에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그리고 오늘 내용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의견 그리고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 즐거운 금요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내일 뵙도록